무명전설 탑7 멤버들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굉장히 성료하면서 종료가 됐는데, 자, 이 탑7이 출격한 이번 디너쇼와 기자간담회, 아마 많은 팬분들께서 즐겁게 시청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참 자랑스러운 탑7 멤버들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제가 항상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일단 땅땅땅 결정 났으면 이제 뒷말 나오면 안 됩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안타깝고 아쉽고 논란이 있고 할지라도 이미 결론이 났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요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번 무명전설 탑7 멤버들의 디너쇼가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이 멤버들의 발언이 또 많은 분들의 가슴을 울렸죠. 6번의 오디션 끝에 우승한 성리, 상금 1억 원은 가족들에게 사용을 할 것이다. 우승 소감 및 상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성리 씨가 직접 입을 열기도 했죠. 결국 우승 상금 1억은 누구에게 사용할 것이냐? 가족들에게 사용할 것이다. 어머니와 형에게 사용하겠다. 역시 이 무명들이 간절했던 만큼 또 큰 돈과 부와 명예를 얻었을 때도 주변인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등을 한 하루씨도 트롯 어린 왕자 하루, 나의 무기는 신선함이다. 성리와의 라이벌 구도에 대해 감사함을 느낀다. 제 인터뷰 영상에서도 등장했을 때 이 성리씨를 가장 노래를 잘하고 가장 대단한 가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 성리씨와 나란히 1, 2등을 차지했어요. 두 사람의 케미를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마 이 하루씨의 인터뷰 영상 이후에 성리씨의 인터뷰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재반 사항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제가 어떻게 해서든 꼭 인터뷰를 한번 따보겠다. 물론 뭐 끝까지 상황이 안 되면 그건 제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좀 아쉬울 수 있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기다려 주신다면, 원래 이 주인공은 나중에 등장하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리 씨를 응원하는 팬분들은 조금 기다려 주시고, 3등을 차지한 장한별 씨도 제가 인터뷰를 노리고 있는 또 탑7 멤버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자, 장한별 씨가 탑7에서 탑3로 순위에 멈추긴 했지만 사실 1, 2등을 다투던 굉장한 다크호스였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에 파급력과 어떻게 그런 힘을 낼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런 일반 방송사에서 체크되는 이야기들 말고 복뉴스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날카로운 질문과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 제가 밀착 취재를 한번 꼭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탑7 멤버들의 디너쇼가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디너쇼가 어찌 보면 갈라쇼 개념이지 않습니까? 아마 몇 회차 방송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스피노프 프로그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멤버들이 6월달부터 전국 투어 콘서트를 뛰어야 하기도 하기 때문에 방송도 하면서 전국 투어 콘서트도 하면서 굉장히 아마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디너쇼의 시청률이 또 궁금해 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자, 이번 무명전설 디너쇼 1부 시청률이 무려 5.8%나 나왔습니다. 1부가 4.8%, 2부가 5.8%, 3부가 4.8%. 이건 왜 이렇게 나오느냐? 아무래도 방송 시작 전에 미리 들어와 계신 분들보다 아이고 이제 방송 시작했구나 라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초반보다 이 중반부가 가장 시청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나갈 때쯤 미리 피곤하셔서 채널을 돌리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살짝 떨어집니다. 그래서 1부가 4.8, 2부가 5.8, 3부가 4.8. 제가 왜 놀랍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자, 무명전설 우리 1회차 때 시청률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회차 때 시청률을 보면 1회차 때가 몇 프로였습니까? 6.2%였습니다. 6.2%. 그리고 8%, 7%, 6% 왔다 갔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결국 9.3%. 아쉽게도 두 자릿수는 찍지 못했지만 9%라는 높은 시청률을 달성하며 종영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 갈라쇼 개념의 디너쇼가 이 본방송 1회차 유사한 시청률이다? 자, 이게 왜 어렵냐면
같은 MBN 방송사인 현역가왕 얘기를 좀 해볼게요. 현역가왕 3 1회차 시청률이 8%였습니다. 8%. 무명전설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죠. 근데 현역가왕 3의 갈라쇼 시청률이 어떻게 나왔느냐? 1회차 시청률이 어떻느냐? 6.7%입니다. 6.7%. 그러니까 8%의 현역가왕 본방송과 6.2%의 무명전설 차이가 1.8% 나는데 갈라쇼가 6.7%고 무명전설이 5.8%면은 1%도 안 나잖아요. 1%도 안 나는 시청률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무명전설의 시청률이 디너쇼가 결코 낮지 않다. 그리고 사실 디너쇼 시청률이 여기에서 더 오르지 않아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전국 투어 콘서트로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전국 투어 콘서트 티켓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나서 놀라운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무명전설의 탑7 이룬애가 하루씨가 있는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게 됐어요.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하루씨와 또 전혀 다른 컬러를 가지고 있는 게 이룬애씨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놀랍게도 이룬애씨의 뛰어난 가창력과 스타성을 모두 갖췄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방송, 공연, 음원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디너쇼의 무대 영상 조회수도 이룬애 씨 활약이 대단합니다. 자, 보면 황윤성 씨의 천년을 빌려준다면이 4.2만 회, 정연호 씨가 그물이 2.9만 회, 그리고 뭐 나머지 멤버들보다 탑7들 위주로 얘기할게요. 하루 씨가 4.3만 회, 장한별 씨가 조회수가 11만 회, 근데 이룬애 씨가 6.9만 회입니다. 그리고 강문경 가수와 결국 그토록 원했던 듀엣 무대도 서게 됐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룬애 씨의 무대 조회수가 사실 탑7 멤버들 중에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성리 씨가 또 10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한 탑3 안에 꼽혀지는 또 조회수 아닙니까? 이룬애 씨의 파워가 이만큼 대단하다. 이룬애 씨와 하루 씨가 전혀 다른 컬러를 가지고 있지만 뭐 이 디너쇼 조회수만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룬애 씨가 같은 소속사가 된 건 하루 씨에게도 굉장히 좋은 이점이 될 수 있다. 서로가 서로와 함께 동료로서 또 선의의 라이벌로서 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룬애 씨 앞길이 좀 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재밌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전국 투어 콘서트에 대한 공식 인스타 계정에 이들의 이제 미팅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장한별 씨와 이창민 씨가 함께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하루 씨와 이룬애 씨와 정연호 씨의 모습도 함께 보이고요. 단체 사진도 이렇게 다 같이 등장한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탑7 멤버들을 정말 응원하신다면 콘서트 현장을 꼭 방문을 해주시는 게 이 멤버들에게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무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하는데 부담이 있을 거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오랜 시간 활약을 해왔었던 뭐 이창민 씨 같은 경우는 좀 익숙하겠지만 나머지 멤버들은 특히 뭐 이룬애 씨라던가 하루 씨라던가 정연호 씨라던가 이런 대규모 콘서트 경험이 정말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가셔서 응원을 좀 해주셔야겠다. 자, 그렇다면 이 탑7 멤버들의 팬카페, 특히 그 중에서 탑3 멤버들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리 씨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예요. 5,749명까지 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식 인스타 계정이긴 하지만 사실 이 이룬애 씨와 하루 씨와는 다르게 이 성리 씨 같은 경우는 본진 계정이 따로 있어요. 그 팔로워 숫자가 10.2만 명입니다. 와,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숫자의 팔로워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 근데 일단은 무명전설 때부터 시작된 인스타그램 계정이 이 성리 씨의 오피셜 계정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팔로워가 5,000명대가 늘어난 것이 일단 무명전설의 파급력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2등을 차지한 하루 씨 같은 경우는 팔로워 숫자가 초반에는 1,000명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야, 근데 5,222명까지 늘어나서 성리 씨의 본 계정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어찌됐건 무명전설 때 만들어진 오피셜 계정과는 상당히
근사치로 따라잡은 걸 볼 수가 있고, 사실 장한별 씨가 복병입니다. 장한별 씨가 워낙 글로벌 활동을 했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가 미쳤어요. 26만 명입니다. 1등을 한 성리 씨보다도 인스타그램 팔로워 숫자는 많다. 하지만 뭐 인스타그램으로 모든 파급력을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팬카페 숫자도 한번 봤는데, 자, 성리 씨의 이 팬카페 공식 계정입니다. 자, 여기 가서 보면 회원 숫자가 8,300명대까지 지금 솟구쳤다. 이게 빨리 10,000명 돌파가 되어야 하는데, 무명전설을 시청하시면서 팬으로 유입되는 분들의 숫자가 사실 미스트롯이나 현역가왕보다는 좀 적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10,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이 팬카페 가입으로 좀 전환이 안 되는 게 아쉬워요. 방문자 숫자가 7만 명이거든요. 7만 명.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회원수로 가입으로 유도가 안 된다. 방문하시는 분들은 그냥 방문만 하지 마시고 가입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하루씨 같은 경우 성리씨가 1등에 8,000명대였죠. 하루씨가 2등에 2,000명대에 지금 팬카페 숫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무명전설 탑7 멤버들의 팬카페 숫자가 10,000명이 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시청하시면서 응원을 많이 해주셨던 우리 많은 팬분들께서 꼭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장한별 씨도 굉장히 낮을 거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10,000명이 넘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취소해야 되는, 무명전설 참가자 중에 10,000명 넘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황윤성 씨도 있고 기존에 유명했었던 분들이 많잖아요. 탑3 중에서는 장한별 씨가 유일하다. 야, 10,000명이 넘습니다. 이건 역시 글로벌 활동의 여파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니까 탑7은 결정이 됐지만 결정됐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이 탑7 멤버들을 응원하시는 팬분들이 내 가수가 어디 하나 빠지지 않도록 앞장서서 계속하여 응원의 끈을 놓지 않아주시는 게 중요하고, 자, 왜 이 무명전설 가수들이 지금 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를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2세의 준수한 외모와 트롯 어린 왕자라는 별명처럼 뭐 팀전에서도 굉장히 초반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당에서도 최연소, 최다득표 기록을 세운 경력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생방송 문자 투표에서 저는 하루씨가 굉장히 순위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트로트 시장에 이제 하루와 성리, 이 젊은 두 친구들의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젊은 감성과 실력은요, 앞으로 굉장히 빛날 수밖에 없고, 하루씨 같은 경우는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하루씨의 진짜 전설은 이제 시작이다 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우승자와 준우승자가 이렇게 젊고 정말 층층한 사람들이라는 점이 앞으로 새롭게 열리는 또 다른, 뭐 이제 된다면 3세대쯤이라고 해야 될까요? 3세대의 새로운 젊은 트로트판이 다시 한번 열리게 된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쉽게 탑3를 차지하게 된 장한별 씨. 사실 이 장한별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3위를 차지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한 다크호스다. 뭐 지금도 논란은 많습니다. 뭐 하루 씨보다 장한별 씨가 2등을 했어야 한다. 우승을 했어야 한다. 성리 씨보다 장한별 씨가 우승했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은 팬분들의 아쉬운 탄식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물론 이 탑3의 우승자가 뒤바뀌었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어찌됐건 결과는 이미 정해졌고요. 탑3라 할지라도 장한별 씨의 이 장래는 창창합니다. 굉장히 밝아요. 어차피 탑7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이 가수들 모두가 굉장히 성공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탑10도 굉장한 성공이지만요. 그래서 이들의 어떤 방송 이후에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이 무명은 정말 전설의 시작이 되었나, 이들이 남긴 성과와 모순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이걸 먼저 짚어드리고 이 탑3 멤버들의 향후 향방, 직접 밝힌 고백들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정말 이름 없는 가수를 발굴하여 전설의 시작점에 세울 수 있는가? 전설이 되고 싶어하는 무명들의 이야기라고 제작진은 기획 의도를 설명했고 야심찬 선언이었습니다. 근데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네요.
치열했던 경연이 막을 내렸지만 절반은 성공했고 절반은 아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무명이 전설로 숫자가 증명한 새 얼굴의 발굴과 친구와 굉장히 인연을 맺어왔었다. 그러면서 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뭐라고 비하인드가 공개가 됐느냐. 군복무 이후에도 DJ 활동을 했고 그 전에도 여기에서 DJ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우승의 한 배경에는 불교계와 청취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 라는 말까지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한 번 맺은 인연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사다라는 것을 성리씨가 한 번 더 증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성리씨가 우승을 하고 나서 SNS에 자신의 심경을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제가 들어가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감사하다는 말, 그 이상의 단어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빌려오고 싶습니다. 가수라는 꿈에 좌절을 수도 없이 하고 도배일을 배우며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꿈을 포기하려 했던 제가 이 눈부신 조명 아래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넌 유명이잖아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5번의 오디션 도전에서 늘 결성의 문턱에서 돌아가야 했고 갈수록 설 수 있는 무대가 없어지는 무명이었습니다. 패배가 익숙해지고 무명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의 길이 맞는 걸까 스스로 의심을 했는데요. 제가 살면서 우승을 처음 해봐서요. 중요한 어제 수상소감 때 떨리고 머리가 새하얘져 감사드리는 분들 언급을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 죄송해서 이렇게나마 적어봅니다. 우리 어머니, 그리고 형,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또 손자이자 동생의 고집을 묵묵히 응원해준 가족의 기다림에 무명전설의 우승으로 보답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가장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저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잊지 않고 날마다 투표해주신 모든 분들, 팬분들, 그리고 성리학자분들, 이야기를 못한 것이 가장 큰 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에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절대 그게 없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저 혼자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닌 모든 분들이 모여 함께 만들었던 자리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소속사 대표님, 또 도와주신 누나, 주변의 모든 분들, 무명전설 동료들, 그리고 탑프로단님들까지 너무나 감사드리고 7.8기의 아이콘이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명이었던 시간은 이름이었던 시간이 아니라 지금의 저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니 이런 날이 오는 게 글을 적고 있는 지금도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전설, 저에게 너무나 과분한 타이틀이지만 1대 전설의 무게만큼 더 간절하고 더 진심을 다해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신경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등을 차지한 이 하루씨 역시 SNL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청한 한 명의 시청자로서 참 뿌듯한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요, 해외 진출을 하게 생겼습니다. 자, 왜냐? 무명전설의 국장님이 이런 중대 발표를 인터뷰에 사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로 시즌2 제작 발표를 했는데요. 해외 공연도 계획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나 봤더니 무명전설의 목표였던 글로벌화에 대해서 벌써부터 해외에서 공연 요청이 오고 있다. 더 이상 국내에 국한한 K-트롯이 아니라 세계화를 하기 위한 기회도 생기고 있다. 특히 무명전설의 스핀오프 후속 방송과 시즌2 제작도 논의 중이다. 무명전설 방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갈라쇼와 디너쇼를 진행한다. 갈라쇼를 한 뒤 6월 13일부터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하고 스핀오프 방송도 공개를 한다. 시즌2는 연말과 연초에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시즌2는 국내를 벗어나 많은 해외 참가자들도 오디션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시즌1에서 제가 시도를 해봤기에 시장성을 봤다. 장한별과 같은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의 출연자가 있다면 해외 공연도 함께 묻어갈 수 있다. 이번 시즌을 보니 가능성이 보이더라. 그래서 글로벌 참가자가 많이 못 들어왔던 시즌1과는 다르게 시즌2는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5월 13일이 마지막 방송 끝이 아니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해외 공연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 시작을 갈라쇼부터 콘서트, 스핀오프 방송, 그리고 해외 진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엄청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응원하셨던 이 탑3 멤버들이 이제는 해외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엔 탑7 멤버들도 다 같이 함께 하겠죠.
자, 왜 무명전설이 엄청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부터 이상징후가 발생을 해서 결국 이게 6위를 차지한 이창민 씨와 나중에 최후에 탈락을 하게 돼버린 박민수 씨의 상황과도 딱 결부가 됩니다. 왜인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최종 결과표를 한번 볼게요. 자, 최종 결과표를 보면 8위의 박민수, 9위의 이대환, 10위의 김태용입니다. 그리고 이룬혜 씨가 7등을 차지했고 이창민 씨가 6위를 차지했죠. 자, 이룬혜 씨가 7위를 차지한 건 실시간 문자 투표가 낮아서입니다. 좀 확대를 할게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상한 건 이룬혜 씨가 마스터 점수가 높았지만 실시간 투표 점수가 낮아서 7등을 했다.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창민 씨 같은 경우 마스터 점수가 낮았지만 결국 실시간 문자 투표가 599점을 받으면서 6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민수 씨가 마스터 점수에서도 이창민 씨보다 낮았고 이 문자 투표 점수에서도 이창민 씨보다 낮았습니다. 이룬혜 씨하고는 문자 투표에서는 이겼지만 마스터 점수에서는 불리했던 거죠. 그래서 박민수 씨가 떨어진 거거든요. 굉장히 근소차였습니다. 왜냐하면 김태훈 군 같은 경우는 문자 투표가 395점, 이대환 씨도 문자 투표가 457점. 하지만 마스터 점수가 2200점대로 두 사람 모두가 이창민 씨보다도 낮고요. 정연호 씨보다도 낮습니다. 오히려 이룬혜 씨가 마스터 점수로 따진다면은 4위까지 올라갔어야 해요. 황윤성 씨보다 높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문자 투표 점수가 황윤성 씨가 785점, 이룬혜 씨가 381점이니까 이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지금 온라인상에서 이창민 씨가 떨어지고 박민수 씨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박민수 씨가 떨어졌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아쉽게도 나와 있는 지표만 본다면 이창민 씨가 마스터 점수에서도 한 60점 앞섰고 문자 투표 점수에서도 한 20점 정도 앞섰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상황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 버렸잖아요. 박민수라는 가수가 탑7에 들어올 수 있었음에도, 이룬혜 씨가 탑6까지 올라갈 수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결국 가사를 틀리고도 우승자인 성리 씨도 이겼고 생존까지 한 이창민 씨의 탑6 결과가 탑7도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올 마당에 탑6까지 올라간 결과가 많은 분들에게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잖아요. 이창민 씨 입장을 살짝 변론을 하자면 사실 생방송 투표가 많이 나온 거는 할 말이 없습니다. 바꿔내는 것이 하루 씨의 남은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되면 1등 가수가 되겠죠. 어찌됐건 99점 대 80점을 받으면서 사실상 공동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만 그 뒤에 나온 가수들의 점수가 놀라웠어요. 특히 다크호스로 제가 꼽았었던 장한별 씨가 와, 저는 무조건 2등 아니면 3등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매우 놀라웠죠. 자, 어찌됐건 장한별 씨가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분들에게 눈물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하루 씨도 이걸 보면서 굉장히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고 노래를 다 부른 장한별 씨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으며 최고 점수가 98점, 최저 점수가 85점을 받으며 굉장히 준수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황윤성 씨, 황윤성 씨가 제 예상보다도 더 높은 예상을 보여주면서 정말 순위의 반전의 반전 드라마를 쓰게 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황윤성 씨도 제가 꼭 인터뷰하고 싶은 가수 중에 한 분인데 정말 노래를 열심히 불렀거든요. 노래 자체는 신나는 노래였지만 열과성을 다해서 불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황윤성 씨가 98점과 총 20만 표가 사라진 94만 표의 점수로 결과 발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정말 반전의 반전 아니었겠습니까? 김태훈 군이 10위로 결국 최종 탈락을 했습니다.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가 너무 낮았어요. 그리고 이대환 씨가 한 단계 올라갔지만 역시나 9위로 탈락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반전이 이제 이창민 씨가